어딘가 아주 비밀스러운 실험실의 깊은 지하에서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험이 성공한 것 같아요. 블랙홀은 잠시 동안 책상 위를 맴돌다가 순식간에 책상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런. 그러고 나서 블랙홀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랍니다. 현미경과 시험관들이 짙은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곧 방 안의 모든 것이 소모됩니다. 무언가를 삼킬 때마다 블랙홀은 점점 더 커지고 더 큰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깅을 하던 사람들이 멀리에서 거대한 검은 구가 점점 커지는 걸 보고 달리기를 멈춥니다. 집이 땅에서 뜯겨 나오고 자동차들은 검은 심연을 향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블랙홀이 지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과 화성을 삼킬 만큼 커집니다. 블랙홀은 현재 태양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모든 행성들은 괴물의 먹이가 되기 전에 그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태양조차도 이 짐승의 뱃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말 참 암담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나리오는 현실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블랙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제네바의 대형 강 입자 충돌기라고 불리는 것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입자들이 충돌할 때까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블랙홀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건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운 좋게도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해도 너무 작아서 아무 피해도 입힐 수 없을 거예요. 블랙홀은 실제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방출하는데 용광로 열과 같아요. 그래서 연료가 떨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실험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면 순식간에 연소해서 10억 분의 1초 안에 사라질 거예요. 비록 안정적인 아주 작은 블랙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너무 느리게 자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변의 작은 입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다고 가정하면 이 크기의 블랙홀은 무게가 0.45kg이 증가하는데 약 5천억 년이 걸릴 거예요. 블랙홀은 사실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은 인류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내뿜을 거예요. 게다가 블랙홀은 밀도가 매우 높아서 이렇게 큰 블랙홀이라도 아주 작은 공간만 차지할 겁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블랙홀만큼 거대한 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십만 배 더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진짜 블랙홀의 향연을 관찰했습니다. 블랙홀이 거대한 별을 파괴하는 순간은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광경 중 하나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것보다 무겁고 파괴적인 블랙홀은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블랙홀은 실제로 전혀 검지 않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빛조차도 그 중력을 피할 수 없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과학자들은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만 블랙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 블랙홀은 별이 수명을 다할 때 탄생합니다. 건강한 별이 수소를 태우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대한 용광로라고 상상해보세요. 매 초마다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밖으로 향하고 팽창하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결국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생명을 탄생시킨 열처럼요. 이 팽창을 막는 유일한 것은 중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거운 걸 향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력을 우리가 지상에 붙어있게 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걸 막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별의 중력은 별에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폭발해서 안쪽으로 붕괴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건강할 때는 중력의 힘은 안으로 밀어넣고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별을 풍선처럼 부풀게 합니다. 이 힘은 대부분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큰 별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점차 붉은 거성으로 확장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냉각되고 중력은 이 거대한 물체를 작은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물체가 얼마나 큰지 측정하기 위해 우리의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의 태양의 무게는 태양 질량 1입니다. 만약 우리의 태양과 같은 가벼운 별이 폭발한다면 별일 없을 거예요. 만약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까봐 걱정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태양 질량 10 정도의 적색 거성이 폭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붕괴는 너무 강렬해서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은하 전체만큼 밝은 빛을 방출합니다. 초신성을 생성할 만큼 충분히 큰 별들은 때때로 블랙홀이 됩니다. 그런 별의 무게가 중력으로 누르고 압축하면 1초도 안 되어 블랙홀로 붕괴하게 됩니다. 블랙홀의 내부는 불가사의하고 탐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죠.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블랙홀이 너무 거대해서 심지어 시간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검은 원반 근처의 1초는 크기에 따라서 지구에서의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개월에 해당할 수 있어요. 2019년 과학자들은 태양만한 크기의 별을 먹어치우는 블랙홀을 보았습니다. 비록 폭이 140만 킬로미터에 달했지만 그 별은 블랙홀의 중력장에 완전히 갇혔어요. 한동안 둘은 서로의 주변에서 춤을 추다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별은 블랙홀에 보이지 않는 입속으로 사라졌어요. 블랙홀은 때로 에너지 광선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지글거리는 플라즈마는 블랙홀이 별을 파괴할 때 초당 10,0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별 질량의 약 절반이 소모되고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됩니다. 놀랍게도 이 놀라운 식성의 거대 블랙홀은 충분히 커지면 다른 블랙홀을 삼키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목격한 두 블랙홀의 충돌은 태양 질량 85무게의 블랙홀과 태양 질량 66무게의 또 다른 블랙홀을 만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블랙홀이 상호작용할 때 더 큰 블랙홀은 항상 더 작은 것을 삼키고 질량이 더 커지게 됩니다. 충돌의 결과로 블랙홀은 태양 질량 142에 도달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블랙홀치고 여전히 매우 작은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어느 시점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만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파괴적입니다. 우리 은하 전체, 밀키웨이는 이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중 하나의 중력장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 괴물은 태양 질량 400만 혹은 지구 질량의 약 1조 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장 거대한 건 아니에요. 블랙홀이 극적인 폭발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태양 질량 수십만에 달하는 무게의 큰 가스구름은 중력의 힘으로 응축되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이미 너무 무거워서 블랙홀이 될 때까지 계속 작아지게 됩니다. 초신성 단계를 건너뛰고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너무 멀고 관측하기 어려워서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추측이 난무하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블랙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화해왔습니다. 블랙홀이 시간을 왜곡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미래로 가기 위해 블랙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강력한 중력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먼 미래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블랙홀 외부 주변을 날아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왜곡되는 시점 근처에서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지구에서는 이미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나이가 수천 살이 되어도 육체적으로 전혀 늙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와, 실로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